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각 지급 방식별로 가지고 있는 결제 방법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류별로 해서 그러니까 같은 지급 방식, 예를 들면 동시 지급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결제 방식의 종류를 구분해 봤을 때 그 방식, 그 종류별로 했을 때도 서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은 COD 방식 있죠. 캐시 온 딜리버리 방식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국가에 물품을 미리 보내죠. 보낸 다음에 매수인의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매도인의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물품을 확인시켜 줍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확인해 보고, 즉 점검을 하게 되죠. 점검을 한 다음에 이제 물품에 이상이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죠. 저희가 이것을 송금 결제 방식 중에서도 대금 상환도 결제 방식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금 상환이죠. 대금 상환도라고 하는 것은 대금의 상환과 물품의 인도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경우 생각해 봤을 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게 없어요.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국제 무역 거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 서류로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물품을 확인해 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COD 방식을 택하게 되면 자신의 국가로 각 국가로 매도인이 물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물품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현품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상업 위험을 안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금 결제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대금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 물품을 가져오는 거랑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보여줬는데 상대방인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이 보니까 실제로 물건 받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품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물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물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운반하게 되면서 발생된 비용이 있을 거거든요. 뭐 물류비라고 했을 경우는 운송비도 있을 것이고 뭐 보험비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은 신용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동시 지급 방식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저희가 뭐 추심 결제 방식이나 신용제한 결제 방식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들은 모두가 서류 거래를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제한 결제 방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서류를 일치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대금 결제를 받을 수가 있는 어떤 보증이 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동시 지급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을 쓰실 때도 단순하게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이렇게만 나눠서 하지 마시고요. 각 지급 방식별로 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데 각 종류별로 위험과 효용이 어떻게 달라지게 된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언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